어떻게 맘대로 몸은 쓰고 다녔지만 마음은 너한테만 있었기 때문에 괜찮아, 미안하지 않아 라고 하는 말이 납득이 갈 거라고 생각하신다는 게 참 무식하죠. 하지만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위안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안쓰럽게. 남편이나 아내의 휴대폰에서 어떤 이성과 보고 싶어 라든지 네가 좋아 라든지 사랑해 라든지 이런 내용을 보셨어요. 그래서 배우자에게 묻습니다. 이거 무슨 대화야? 이거 뭐 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죠. 사실은 마음에서 그 사람이 좋아졌어.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긴 했는데 다른 일은 전혀 없었어. 내가 마음은 줬지만 몸은 주지 않았어 라는 답변을 듣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 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뢰성을 가져야 되느냐에 대한 의문이 드실 거고, 어떤 분들은 이런 거에 대한 확신을 갖고 저한테 오셔서 정신적인 외도는 있었지만 육체적인 외도는 정말 없는 것 같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럼 제가 그러죠. 그런 개소리에 흔들리지 마시고 증거를 확실하게 잡으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해드려요. 왜냐면 이미 카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보고 싶어, 사랑해, 너 없으면 안 돼, 이런 얘기를 주고받았다면 그건 정신적인 외도를 지나서 육체적인 외도가 어느 정도 깊어졌을 때나 가능한 대화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17살의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주고받은, 남자와야 여자와야 주고받은 대화라면 그거는 정서적인 외도일 확률이 훨씬 높죠. 육체적인 외도일 확률이 좀 낮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30 먹고 20대가 넘고 40이 넘고 50이 넘었는데 사랑해, 좋아해, 보고 싶어, 너 없으면 못 살아 하면서 문자를 주고받았는데 우리는 정서적으로만 사랑했을 뿐 법적으로 꺼리킬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 자체가 개소리고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관계가 아닌 외도를 용서할까 말까를 고민하실 단계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정말 육체적인 외도가 없었다라고 믿을 수 있는 정도는 어느 정도냐면, 사랑해, 좋아해 이런 얘기는 전혀 주고받은 적이 없어요. 근데 카톡만, 인사만 주고받는 정도가 좀 한 달 정도 왔다 갔다 했어요. 잘 지내세요? 오늘 뭐 하시는지 궁금했어요. 어제 저녁에는 선생님이 생각이 났어요. 아니면 과장님이 생각났어요. 오빠가 생각이 좀 났었어요. 이 정도의 톡이 왔다 갔다 했다. 이 정도 했는데 그 톡을 봤어요. 요때가 정서적인 외도인 거예요. 여기까지가. 그래서 여기서 멈춰. 여기까지가 정서적인 외도고, 여기서는 당연히 두 사람의 관계에 노력을 하셔야 되고, 노력에 따라서 이 외도를 진전시키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미 사랑해, 보고 싶어, 너 없으면 못 살아가 왔다 갔다 했는데 우리는 정말 정서적일 뿐 육체적인 관계는 없었어 라는 말을 하고 있다면, 사실은 배우자가 그 말을 믿어줄 거라고 믿는 그 사람이 자신의 배우자가 얼마나 순진한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배우자가 순수하기 때문에 자신의 거짓말을 믿어줄 거를 확신하고 배우자에게 용서받기 위해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고, 더 이상 이 문제를 크게 만들어서 내가 만나고 있는 여자나 남자에게 해가 가고 지금 이 가정에도 해가 가고 싶지 않을 때, 또는 다른 경우는 아무 문제 없이 이 배우자의 관계를 조용히 끝내고 싶을 때, 그럴 때나 이런 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인 관계가 아닌 외도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렇게 말하는 건 사실은 멍멍소리예요. 개소리라는 거죠. 사람의 입으로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어떻게 맘대로 몸은 쓰고 다녔지만 마음은 너한테만 있었기 때문에 괜찮아, 미안하지 않아 라고 하는 말이 납득이 갈 거라고 생각하신다는 게 참 무식하죠? 이거는 무지한 게 아니라 이건 무식하고 무분별한 인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 말에도 하지만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위안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안쓰럽게. 그래도 그 말에 위안을 받으신다면 저는 그 말에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다음번에는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걸 분명히 하셔야죠. 몸은 주지만 마음만 안 주고 놀러 다닐게,
이러는 사람하고 계속 함께 가실 수 있다면 그 사람에게 취할 수 있는 것들, 그 사람이 만약에 굉장히 경제적으로 풍요를 준다면 그것을 취하고 사시는 거에 만족하실지, 아니면 경제적으로도 만족을 못 주고 정서적으로도 만족을 주지 못하고 육체적인 부분은 딴 데 가서 풀고 있는 그 남편과 가정이라는 허울로 유지를 해 가실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정서적인 외도만으로 상간소가 가능합니다. 내 남편과 내 아내와 사랑한다, 보고 싶다 하지만 육체적인 관계를 한 증거가 전혀 없어도 그것만으로 상간소송으로 배상을 받으실, 정신적인 배상을 받으실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되고, 그것만으로 부족해서 내가 찾아가서 그 사람한테 복수를 하고 싶다라는 것은 사실 저는 말리고 싶어요. 정서적으로 외도를 했던 법적으로 처벌을 하시는 게 가장 좋지, 그걸로 압박을 주는 것이 가장 좋지, 찾아가서 무슨 위협을 준다던가 아니면 따진다거나 했을 때는 되려 우리가 형사적인 처벌을 받을 확률이 높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만류하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분하다면 일단 법적인 처벌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그 가족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는 것이 훨씬 더 큰 복수가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그것이 훨씬 좋은 선택이기 때문에 저는 그들을 향한 복수보다는 여러분들의 회복을 우선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하시는 걸 권하고 싶고요. 정말 제대로 복수하고 싶으시다면 세포 언니 상담소를 찾아와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회복을 먼저 돕겠지만 그래도 그 회복 속에 여러분들을 정신적인 부분을 좀 건강하게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그게 진정한 복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육체적인 외도가 아닌 정신적인 외도를 용서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고민하기보다는 내가 이 충격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될지가 먼저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해드리고요. 이렇게 정서적인 외도가 깊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육체적인 외도가 당연히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정서적이냐 육체적이냐를 고민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도 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정말 정서적인 외도의 선은 인사를 주고받고 한 달 내에 정도까지가 정서적인 외도고, 그 이상이 넘어가면은 정서적인 외도를 넘어섰을 확률이 훨씬 높다는 이야기, 그게 확실하다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정서적인 외도든 육체적인 외도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고 싶은가가 그게 정답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의견보다는 내가 어떻게 했을 때 마음이 편할 것인가가 우선이 돼서 여러분들의 회복을 우선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의 건강을 우선으로, 내 아이의 건강한 양육이 우선으로 되어서 회복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